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영국 경제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를 불완전한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올렸습니다. 네. 이건 좀 부끄러운데? 네, 좀 부끄럽지만 이게 뭐냐면 한국이 2015년 박근혜 때는 완전한 민주국가에서 불완전으로 강등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국제정치하면서 항상 어떤 나라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 나라에 대한 기본 이제 정보들부터 쫙 이제 보거든요. 그럴 때 항상 정치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써놔요.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스스로 인정했잖아.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 한다고. 뭐야 그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안 한다는 소리지. 한국식 민주주의 이 말이요. 제가 독재 아니에요 독재? 근데 그러니까 이 한국식 민주주의란 말에 대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워낙 정치 이데올로기 쪽 재밌어 해가지고 항상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 제가 아무리 정치 이데올로기를 공부를 해도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우리나라의 보수하고 차원이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미국 민주당하고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무조건 앞에 한국식을 붙여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기형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야 된다라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가 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의 원칙적인 원론적인 규정에서 보면 그게 보수지. 그러면 지금 국민의 짐이라든지 태극기는 뭐냐? 극우. 예. 걔들은 보수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한국식을 붙여가지고 한국식 보수주의자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을 제일 중요시하고 나라 국익을 제일 위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방력을 그렇죠. 키우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렇죠. 국민들을 위한 제도적인 보안 제도를 탕평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보수고요. 그렇지. 진보는 오히려 그거보다 이제 더 과격하게 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거 왜 글로 배우잖아요. 정치학을 글로 배우면은 우리나라에는 대입할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당과 국진당을 어떤 뭐 보수와 어떤 그 진보 진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보수인 거고 저쪽 그렇지. 애들은 그냥 기득권 숙골당인 숙골당이야. 거야. 아니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저희 교수님은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딱 규정하시더라고요. 네, 리버럴이라고 회색 분자네. 규정하시는데 저에게 저는 너는 뭐냐 그래서 저는 되게 막 그 머리를 굴려보니까 저는 보수주의적인 사람인 거예요. 난 보수주의자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게 한국하고는 안 맞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네가 보수주의라고? 그럼 넌 저쪽을 지지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난 내가 귀족인 줄 알았어. 여기는 또 왕 쪽으로 왕당파였지. 자, 이코노미스트지가 2006년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보면은 민주주의 수준을 1번 완전한 민주주의가 있고 2번 불완전 민주주의, 3번 혼합체제, 그 다음에 4번 권위주의 체제 이렇게 4개의 범주로 평가를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글을 긁어왔습니다. 네. 2020년에 세계 민주주의 현황을 보면 5개 조사 부문에서 모두 민주주의로 평가받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13.8%,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가 31.1%, 혼합체제가 21%, 분명한 권위주의 체제가 34.1%입니다. 북구와 캐나다가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구는 그러니까 북유럽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시아권에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일본도 완전한 국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 네.
이건 일본이 껴있으니까 갑자기 신뢰도가 확 근데 이거 돌아. 뭐냐면 저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대주주가 누구죠? 아 그렇구나.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코노미스 사주가 일본이었지. 네,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제한 조치로 시민 자유가 크게 제한되어 세계의 민주주의 평균값이 2006년 이 조사가 시작된 후 최저로 하락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저희는 지도를 보고 있는데 네네. 북미가 다 완전한 국가고 중간에 쿠바가 약간 빨갛죠? 빨갛게 돼 있고 보면은 북미가 아니 북미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북구 쪽, 그러니까 북쪽. 그쪽하고 그다음에 권위주의 쪽이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거의 다 그렇고요. 아이고 뻘긋하네. 네, 그렇고 중국 완전 야 다 이거 민주주의, 공산주의 나눠놓은 거랑 왜 이렇게 비슷하다. 비슷하지? 러시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완전한 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에 대해서는 네. 일단 우리가 뭔가 민주적인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의 발언권이라든지 그렇죠. 이에 대한 개혁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 거고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북구권, 북유럽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가면 갈수록 국민의 소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팬데믹이나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정부가 좀 강압적으로 여론이라든지 민주적인 어떤 그 요구들을 묵살하는 케이스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공평이 아니지. 골고루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의 뭐 토행의 자유라든지 뭐 영업에 대한 규제를 주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의식,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의식, 그 반응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거를 정말 그 시민 스스로 어떤 제한이나 벌금이나 막 이런 강압적인 거 없이 스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면에서 민주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 마스크 왜 써?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쓴 이유가 혹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송작가 TV 방송을 못하게 된 상황이 생길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데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혹시 나도 모르게 무증상 감염자여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될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가 사실은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권 안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만도 뭐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적 지수들이 점점 더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네들은 내가 보기에 팬데믹 지금 있는 상황 극복해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부에서 손 놨어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중국이 준다고 하니 중국에 기대해보고 뭐 이런 건데 그러한 상태로는 절대 이제 그 정상화되기 못할 것 같고 앞으로 방역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갖고 국가 자체의 경쟁력 자체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관광을 하든 수출을 하든 무역을 하든 이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 조건, 이 기준이 부각됐을 뿐이지 원래 그 경제학의 기본에서 얘기할 때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그 사회의 안정성이 들어가요. 예, 정치 그렇죠. 제도의 네. 안정성 이 부분이 평가의 기본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과 동시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송작가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동남아 사태를 보면서 지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상황을 보면서 또 베트남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의 그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게
호의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해도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사회적인 안정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구나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나라 뭐가 있었냐면 이제 북한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그래서,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불바다 발언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경제가 막 요동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때 더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사회적인 그런 위기 이런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북한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 좋아지는 거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잡아버리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오늘도님께서도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 기준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라는 불합리한 커미션으로 한국이 손해를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단순한 등급으로 최고 등급이다가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코로나 관련한 정보를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이 저는 부각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서 저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정부가 대놓고 내놓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면 국제적으로도 신뢰도 떨어지고 오히려 한국이 계속해서 위험국 돼가지고 입국금지 당하는데 이거를 왜 까느냐 근데 국민들한테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 의지가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에 있는 200개 넘는 국가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니까.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왜 우리나라밖에 없냐면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해. 아니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영국,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은 뭐 투명하게 공개 안 하나? 거기는요 투명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요. 일단 정부가 손을 많이 놨어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절대 어떤 부분에 대한 지금 국민들 자체가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약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참 특수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서방 국가, 서구 국가들은요. 일단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 정부가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예를 들어 국민의 개인 정보를 좀 봅시다 하면 왜 이래 이씨 뭘 믿고 보장을 해? 나 어디 갔는지 왜 물어봐? 나 돈 얼마인지 왜 물어봐? 혜택 드리려고요. 아니 이게 세금도 깎아드리고요. 이게 뭐 지역별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쓰려고 그래. 웃기지 마. 나 감시하려 그러지. 그렇게 이거거든 정부하고 국민의 관계가.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 같은. 겁나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근데 우리는 정부에 다 까는데 대신에 그게 있어요. 자, 내가 정부한테 투명한데 문제 뭐냐? 우리는 그만큼 정부에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책임 지우는 게 많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부는 국민한테 이만큼을 해줘야 돼 하는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요. 재정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공사의 어떤
사업적인 규모 이런 것들을 다 까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뭐 의료보험비 우리가 공짜로 해줌으로 해서 이만큼 비용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코로나 대책이 잘 돼가지고 일반 진료비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수입을 했고 뭐 국민연금 어떻게 운용해서 얼마를 벌었고 이래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100%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데요. 이런 국가가 별로 없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느끼긴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총장을 빼고요. 국회의원들 쓰는 이 판공비나 운영비까지도 다 내력 공개해갖고 다 검수하고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경원 그 주유비 이상하게 쓴 것도 다 나옵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네. 주유하는 거 다 나오잖아. 다 나와요. 아, 진짜. 그거를 난 이제 정말 옛날 조윤선이 생활비를 한 달에 5천만 원 썼다 그랬나?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런 것도 다 원래 아니까. 그 정도는 써 있는 사람들은. 뭐. 나도 90년대 그 정도 썼어. 아련하다. 네, 어쨌든 예. 그렇게 됐는데 이 기사를 잠깐 이분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면은 더? 아니 네. 잠깐만 제가 네네. 얘기를 할게요. 프랑스하고 포르투갈이 2019년에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를 받았는데 2020년에는 다시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강등이 됐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하면 프랑스를 꼽는 뭐 자유의 나라 막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 자유의 여신상 미국에 있는 거 그거 누가 선물했어? 프랑스. 그런데도 이제 불완전 민주주의로 강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지의 의미 부여가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대조가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적인 힘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가는 것을 과속화했고, 역동적인 아시아와 쇠락하는 서구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건 그 외놈 편집자가 쓴 거라물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유럽은 전혀 대처 못 하고 있잖아요. 뭐 유럽이고 뭐고 다른 데도 못 하고 있으니까. 야 그만해. 네. 졸리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네.